예, 안녕하세요. 저는 퀘스트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목을 보시면 하이브리드 AD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오피스 M365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고 계시면은 하이브리드 AD 환경이고, 만약에 우리가 VDI를만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그냥 온프람의 AD만 가지고 계신 환경이다라고 손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AD라고 하는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전에 이제 IBM 쪽 세션 보시면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7, 8위 정도의 액티브 디렉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애저 디렉토리가 있었고요. 맨 위에 아웃룩이 있었죠. 아웃룩도 기본적인 MS 플랫폼 내에서는 인증과 계정이 AD에 저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공격이 있고요. 그 타겟 중에 하나가 AD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증과 계정, 권한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틀릴 겁니다. 어떤 회사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에 연결돼 있을 거고요. 또 어떤 회사들은 라이트하게 단말이나 제한된 인증을 하는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있다. 좀 전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기사를 잠깐 봤는데 지금 아마 행정망이 아마 마비가 돼 있을 겁니다. 왜? 로그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D라는 서비스는 인증을 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AD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로그인은 못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익스체인지에 가서 메일을 쓰셔야 되는데 로그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그냥 손쉽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환경이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근데 일반적인 저희가 하이브리드 환경은 이제 대부분의 하이브리드 환경은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가 아주 타이틀리하게 커플링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 M36 환경은 굉장히 타이틀리하게 커플링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프람에 AD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계정과 인증 정보가 그대로 클라우드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환경은 첫 번째는 단말을 통해서 온프람에 있는 AD로 위협이 전파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또 운영 서비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리자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보안 이슈. 왜냐하면은 AD라고 하는 거는 계정과 인증, 권한,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변경은 곧바로 서비스의 문제임과 동시에 보안의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가 파일 서버를 쓰고 있어요. 파일 서버의 인증을 AD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용자의 권한을 바꾼다는 것은 접근할 수 없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고요. 이거는 바로 보안의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서비스랑은 약간 특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사실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가장 큰 위험성이 하나인데요. 대부분 하이브리드 환경은 원웨이 리플리케이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은 제가 입사를 하면은 계정을 만들죠. 보통 이제 인사정보에서 계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계정 정보는 온프라미스 AD에 생성이 되고요. 이렇게 생성된 계정은 자동으로 클라우드로 연동돼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보면은 제가 실수를 해서 온프라미스 AD에 있는 계정을 삭제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클라우드도 삭제가 되겠죠.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AD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면은 온프라미스만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온프라미스 AD의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끝나면 좋은데 또 클라우드는 또 기본적으로 오픈된 접근을 허용하죠. 그래서 관리자의 실수,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SaaS형 서비스를 쓰는 많은 고객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쌌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많은 SaaS를 쓰고 있는데 세일즈포스닷컴을 쓰고 있다. 그것만 쓰면은 보안도 되고 운영도 되고 인프라도 되고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야. 가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클라우드의 보안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
온프람이 약간 비슷한 형태로 있죠. 클라우드에 어떤 서버를 만들고 하는 아키텍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하지만 SaaS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SaaS는 기본적으로 책임 모델이 있죠. SaaS를 쓰는 모든 고객은 SaaS에 있는 데이터와 인증, 계정은 고객의 폴트입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는 CSP, 결국은 SaaS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가 보장해주지 않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었죠. 제가 운영하다 봤더니 갑자기 계정이 날아갔습니다. 이거는 SaaS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컴플레인 하면은 계정은 고객의 몫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환경은 첫 번째, 위험은 증가했고요. 중요도도 증가했고 복잡성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보안은 강화되고 있냐에 대한 퀘션이 저희가 드리고 있는 퀘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왜 복구가 필요하지?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이브리드 환경을 쓰고 계셨고 일부는 현재 도입해서 쓰고 계시고 또 일부는 향후에 도입할 계획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백업 여러 가지 형태가 특히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자동으로다가 고가용성도 지원하고 다양한 디스크 스토리지도 이중화해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퀘스트라는 회사는 AD 복구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로 더 설명드리면요. 멀스크입니다. 멀스크는 아시겠지만 글로벌 넘버원 선박회사죠. 여기가 네파타야 공격을 통해서 랜섬웨어가 걸렸고요. 전체 150개 도메인 컨트롤러, 그냥 쉽게 AD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150개 중에 149개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죠. 글로벌 넘버원 회원회사가 엔터프라이즈 백업이 없었을까요? 운영 인력이 없었을까요? 다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AD 복구에 9일이 걸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퀘션이고요. 두 번째, 이제 국내 사례입니다. 저희가 국내에도 랜섬웨어 걸린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랜섬웨어 걸렸다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백업. 백업 어디 있지? 백업으로 다 복구해야지가 떠오르잖아요. 당연히 여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백업을 다 하고 있고요. 아마 국내에서 AD를 백업 안 하시는 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백업 데이터 있으니까 복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트러스트 잘 모르겠어?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단말에 로그인했는데 이 단말은 인가되지 않았다. 다시 도메인에 조인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 단말은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단말 환경에서 AD를 쓴다는 거는 단말을 AD라고 하는 도메인 환경에 트러스트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말은 신뢰되어 있는 단말이죠. 근데 트러스트가 깨진다는 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트러스트를 맺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지금 고객사 같은 경우는 단말이 굉장히 여러 군데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고요. 이 리조인 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단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2달 정도의 작업이 리조인 작업에 들었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퀘션이 하나 있잖아요.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에 대한 퀘션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 뭐 저도 이제 실무적 위치에 있는데 운영하시거나 보안에 실무적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뭐 비용, 회사의 브랜드, 뭐 타격 이게 좀 사실은 그렇게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AD의 랜섬웨어 사고는 글로벌하게 비즈니스 로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장을 좀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면 ADDR, AD 재복구, AD 복구, AD 사이버 회복력, AD 사이버 레질리언스라는 용어를 하기 위한 4가지의 스테이크홀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자죠. 당연히 운영자가 있겠죠. 운영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AD는 액티브 디렉토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서비스가 액티브 상태로 돕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서비스 중에 유일하게 무조건 액티브만 도는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근데 AD는 무조건 액티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2대 이상이 액티브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가 죽으면 두 번째에서 서비스를 하죠. 이러면은 우리는 재복구가 돼 있다. 충분하게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두 번째 할 수 있다. 야, 그러면 데이터 센터 문제 생기면 어떡할래? 그러면은 1번 데이터 센터, 메인 데이터 센터에 한 대, DR 센터에 한 대, 아니면 두 대 구성하면은 데이터 센터 문제 생기면은 DR 센터에서 서비스 할 수 있지. 이게 운영자가 갖고 있는 ADDR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백업과 복구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회사들이 운영팀과 백업을 하는 팀이 나눠져 있죠. 그럼 백업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AD가 문제가 생기면 백업한 거로 복구해주면 되지. 그럼 AD는 뭐야? 윈도우 OS. 이게 시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백업 복구팀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다가 많이 있는 데이터베이스, 다른 형태의 서비스들은 특별하게 더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리눅스 시스템에 오라클을 설치했습니다. 백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리눅스 에이전트 설치해서 리눅스 이미지 백업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라클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아카이빙 백업을 하죠. 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최신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특별한 DB 에이전트라고 하는 별도의 모드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AD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백업 팀 입장에서는 AD는 그냥 윈도우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AD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심플합니다. 윈도우에 있는 상태 백업을 쓰세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식 가이드고요.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복구하냐요? 그거는 파트너를 통한 지원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세요가 공식적인 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몇몇 고객사가 이거를 시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상태 백업 체계를 만들었죠. 국내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L전자입니다. 상태 백업 체계로 온프라미스의 1차본, 클라우드의 2차본을 저장했고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DR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물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 대응해 줄 수 있는 체계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레커멘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이다라고 답이 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있죠. 그러면은 백업 업체, 엔터프라이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넷백업, 아크로닉스, 빔, 컨볼트 같은 넷백업, 엔터프라이즈 백업은 어떠냐? 엔터프라이즈 백업은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백업을 지원하는 엔지니어, 엔터프라이즈 백업의 제품 내에는 AD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요소로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여쭤볼게요.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를 지원하고 있는 백업 엔지니어한테 AD는 우리가 쓰고 있는 백업에서 얼마나 복구해 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답을 들으시고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엔터프라이즈 백업은 AD를 그냥 윈도우로 보고 있다. 일반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 구도를 보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AD는 굉장히 좀 서비스적으로 굉장히 특화된 서비스고 인증과 권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로그인이 안 되죠. 당연히 서비스를 못 쓰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재복구라는 개념에서 복구 체계를 마련할 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스테이크홀더가 사실은 깔끔하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에 대한 답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서드파티 솔루션, 전문적인 솔루션 업체들이 이런 시장의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해 줄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게 솔루션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역을 얘기 드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백업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백업은 기본적으로 AD를 바라보는 시선이 OS라는 영역과 파일이라는 영역입니다. 서비스를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리눅스에 오라클을 설치했는데 백업이 리눅스의 백업과 복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구를 했어요. 근데 데이터가 예전 겁니다. 어제 데이터가 됐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 데이터로 다 서비스를 했더니 서비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를 개런티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애저 AD,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엔트로아이드라고 돼 있는데요. 엔트로아이드는 그러면은 쌌으니까 문제 생기면은 다시 만들면 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애저 AD의 데이터가 삭제되면은 어떤 것들이 연결이 되냐면요. 5365의 라이센스, 메일박스, 롤, 퍼미션, M365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계정을 새로 생성하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정보들을 다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M365는 그냥 우리가 애저 AD에 계정이 있으니 삭제되면 다시 복구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람의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아이디라고 하는 키 정보 안에 릴레이션된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다 복구하는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퀘스트는 4가지의 스텝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는 GPG기죠. 우리가 만약에 AD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AD 서비스가 도대체 얼마나 비즈니스에 영향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저희가 가끔 고객사 미팅을 하다가 AD를 쓰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쓰고 있지 않은데 그럼 VDI는 쓰고 계세요? 라고 하면 VDI는 쓰고 있는데 VD 안에는 AD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어? 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복구 체계를 논하기 전에는 그거로 인한 비즈니스 영향도의 분석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GP의 두 번째 단계죠. 우리는 현재 어디까지 복구가 되고 있는지. 보통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뭐냐면요. 내가 뭘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까 심플하게 만약에 저희가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그러면 예전에 백업한 데이터로 그냥 복구하면 된다라는 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향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 서비스 내에 있는 특정 파일만 깨졌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구 시스템은 어디까지 복구를 하시는지를 분석하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게 진짜 전체를 다 커버리지 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들이 있는지, 우리가 현재 중요한 영역을 빼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죠. 네 번째는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고도화를 통해서 우리의 비즈니스 영향도와 우리의 체계를 개선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때 솔루션을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텝에서 첫 번째, 우리는 DR 체계에 AD가 포함되어 있는지, 랜섬웨어를 중요한 위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영향받는 서비스는 뭔지, SLA는 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백업 체계를 갖고 있는지, 얼마 주기로다가 백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취약이 있는지, 시나리오는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가 고려하지 못한 건 뭔지, 우리는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는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엔지니어가 어사니.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뭐냐면은 우리가 지원받고 있는 엔지니어, 지원받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답을 못 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백업 업체가 있습니다. 백업 업체에 전화합니다. 우리는 AD 잘 복구되나요? 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되고 우리는 어떤 상황까지 되는지를 답을 줘야지 그 다음 액션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매하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백업해서 복구는 해주지만 AD 서비스는 개런티하지 않는다. 그럼 어디까지? 그건 모르겠다. 거꾸로 두 번째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MS에 확인해야지. 그래서 MS 파트너에 전화를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 복구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MS에서는 상태 백업을 쓰기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디까지 복구해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리의 롤이 아닙니다. 그거는 MS 영역이죠. 이렇게 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엔지니어가 그 전에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지는 이 안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체계에서 복구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플랜 B는 있는지가 네 번째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D 복구를 네 단계로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다중화죠. 서비스 다중화는 기본적인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간 이중화, 지역 간 이중화가 첫 번째 다중화 개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벨 복구, 데이터가 삭제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데이터 삭제되면 다시 만들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AD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 개념이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A라는 계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A라는 계정의 이름, 내가 만든 아이디로 보는데 실제 AD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는 SID라고 하는 시큐리티 아이디로 다 가지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A라는 계정을 만들었다 삭제했어요. 다시 A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같은 A로 보지만 AD 안에서는 다른 A로 봅니다. 이래서 데이터 레벨 복구가 AD에서는 좀 특이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얘도 서비스고 OS 위에 올라가니까 OS에 문제가 생기거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AD 서비스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백업으로 복구를 딱 때린 거죠. 근데 갑자기 AD에 RPC 서비스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 레벨 복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복구는 화재, 랜섬웨어, 정전, 지진 같은 재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냐, 워스트 케이스죠. 워스트 케이스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지, 이 네 가지의 단계를 AD 복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레벨, 시스템 레벨, 재해 복구는 보통 솔루션 영역들이 제공하고 서비스 다중화는 AD 자체적인 아키텍처로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사례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VDI 환경입니다. VDI에서 대량의 데이터 삭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AD에 있는 계정은 HR, 인사정보에서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생성되는데 다시 돌리면 다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엔터프라이즈 백업 있으면은 삭제된 거니까 바로 그 전 상태로 돌리면 되지 않을까? 당연히 담당자도 동일한 고민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프로비저닝을 다시 돌려서 계정을 생성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계정이 다른 계정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사용자의 프로파일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 사용자 프로파일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엔터프라이즈 백업을 통해서 복구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여기는 피지컬 머신입니다. 피지컬 머신은 시스템을 셧다운 시키죠. 복구하죠. 다시 올리죠. 헬스 체크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전에 백업 시점과 현재 사이에 발생했던 모든 데이터 변경을 다시 재적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또 내부적인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의 트러스트 깨짐, 단말의 리조인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 담당자분이 그 고민, 어떻게 복구를 할지 고민하는지 하는 게 25분 정도 걸렸고요. 실제 복구는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총 40분 안에 원인 분석부터 해결까지 서비스 정상화까지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S가 부팅이 안 되는 겁니다. OS 부팅 안 되면은 엔터프라이즈 백 어떤 형태의 솔루션도 쓸 수 없습니다. OS가 부팅 안 되니까요. 근데 저희는 특이한 기능이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새로운 OS, 새로운 시스템에다 OS만 갖고 있다면 거기다가 AD를 그대로 재구성해 주는 기능이 있어서 거기다가 재구성해서 임시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글로벌하게 있는 랜섬웨어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은 뭐냐면은 첫 번째, AD는 어려워. 두 번째, AD 복구는 너무 절차가 많아. 세 번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AD는 중요해. 그러면은 자동화돼야 되고요. 빨라야 되고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첫 번째는 자동화, 모든 프로세스는 자동화돼 있고요. 두 번째는 1시간 이내 복구를 지원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이 제품 안에 다 기능으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익스퍼트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예를 들어서 전체 AD가 다 죽거나 랜섬웨어 걸리고 머레어 걸리고 화재가 나서 시스템이 다 주저앉아도 우리는 복구할 수 있다. 플랜 B, A, B도 제공하고 그거를 1시간 이내로 복구할 수 있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캐스트는 무엇을 제한하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준비되어 있는가? 두 번째 얼마나 빨리 하는가? 세 번째는 AD의 특성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네 번째는 우리는 이거를 지원할 능력과 경험을 갖고 있는가의 4가지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제품 안에는 모든 시나리오가 자동화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복구 시간은 워스트 케이스 1시간 내외의 복구 시간을 지원하고요. 세 번째는 최신 데이터, 아까 얘기한 데이터베이스의 아카이빙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AD에서 가장 최신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기능, AD가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어떤 기능.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기술적인 얘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AD가 랜섬웨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했어요. 가지고 봤더니 우리가 계정이 탈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다양한 그 관리자 계정들을 다 패스워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탈취된 계정은 패스워드 바뀌었으니까 못 쓸 거지 않습니까? 안심하죠. 우리가 다 했으니까 안전할 거야. 다음날 왔더니 또 걸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원인을 파악해 봤더니 뭐냐면은 AD 안에는 커버로스라고 하는 인증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데 그 인증 프로토콜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에 빌트인된 계정이 있습니다. 그게 커버로스 KRB TDGT라는 계정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AD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관리되고요. 자동으로 패스워드가 할당됩니다. 그런데 항상 나오는 여러 가지의 위협에서 이 계정의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바꿔주고 높은 수준의 보안을 그러니까 복잡도를 높이라는 가이드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냥 예전 계정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걔가 탈취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계정을 다 바꿔도 그 계정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AD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근데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까 얘기한 날리지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품 내에서는 AD를 복구하려면은 기본적으로다가 패스워드를 리셋해 줘야 되고 그런 계정들을 바꿔줘야 되고 디폴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같은 어드민 계정의 패스워드를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절차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거를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시 재공격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개념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AD는 굉장히 좀 어려운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AD를 복구하려면요. 설정 파일만 18개고요. 단계만 40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설정 파일 18개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파일, 어떤 그 서비스가 아니고요. 특정 API를 통해서 가져오는 해시 코드, 서티피케이션, DNS 정보, 레지스트리 값, 아까 얘기한 패스워드 정보처럼 사실은 우리가 손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인증을 처리하는 서비스고요.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맨 바닥에 트러스트라는 게 있죠. 안전하게 처리해야 되고요.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암호화가 필요하고요. 인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아키텍처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슬 엮듯이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깨지면은요, 다 깨지는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주는 제품이 저희가 얘기 드리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당연히 저희 클라우드도 지원합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쌌으니까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온프라미스처럼 다시 OS를 설치하고 걷다 서비스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복구해 주냐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퀘스트는 아마 굉장히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퀘스트는 일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토드라는 제품, CDC 솔루션, ER이라고 모델링 같은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면서 AD,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가장 크게 글로벌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 관련한 솔루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16일 날 MS랑 같이 코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MS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만약에 온프라미스 AD를 쓰고 계시다. 거기에 복구의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제공해주는 상태 백업 체계를 쓰던 퀘스트의 솔루션을 쓰던 두 가지의 체계가 있다는 게 그 메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AD를 쓰고 계시거나 M365 하이브리드 환경을 쓰고 계신 분들, 여기에 보안, 복구, 관리에 대한 어떤 챌린지들이 있거나 난 잘 모르겠지만 좀 확인 좀 해줘, 우리가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한 퀘션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퀘스트에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